안녕하세요. 오늘 기조 특강에서 발표를 하게 된 현재 미국에서 뉴욕주 변호사 및 웹3 혁신가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 퀀트 펀드, 온라인 헤지 펀드의 아시아 사업 대표를 맡고 있는 이근호입니다. 먼저 그 디지털 금융 산업협회 신년회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고 저를 초대해 주신 김기현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미국 금융권 시점에서 본 2026년 글로벌 디지털 자산 및 토크나 금융 전망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발표 목적과 배경을 말씀드리면 먼저 왜 미국 금융권 시점인가인데 이번 발표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실제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미국 금융권이 바라보는 2020년 디지털 자산과 토크나 금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금융권은 그 단순히 현재 그 기술이 가능한가를 묻고 있지 않고 대신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구조가 규제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가? 그 대규모 기관 자본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또 그 지금 기존 금융 인프라와 충돌하지 않고 연결될 수 있는가 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술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미국 제도권 금융에서는 어떤 하나의 자산으로 채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그 디지털 자산의 위치 변화가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투기 자산에서 제도권 금융 자산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디지털 자산은 고위험, 고변동성 투기 자산으로 인식되었지만 지금 미국 금융권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독립된 자산과 소위 에셋 클래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 규모는 약 3조 원 달러 수준으로 그 신흥국 주식이나 일부 대체 투자 시장과 맞먹는 큰 규모입니다. 이제 중요한 변화는 이제 누가 참여하느냐입니다. 그 개인 투자자 중심이었던 시장에 이제 연기금, 자산운용사, 은행, 패밀리 오피스 같은 제도권 자본이 본격적으로 지금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국 금융권이 보는 2026년의 그 핵심 동력, 즉 왜 지금 제도권이 움직이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미국 금융권이 2026년을 중요한 그 전환점으로 보는 이유는 두 가지 큰 흐름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거시 경제 환경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높은 국가 부채, 인플레이션 압력, 통화 신뢰 문제 등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일부 자본은 기존 화폐 시스템과 다른 성격의 자산을 찾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규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 과거에는 규제가 불분명해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에 접근하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자산 분류, 거래, 보관, 결제에 대한 기준이 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맞물리면서 그 과거에 관심은 있었지만 접근할 수 없었던 이 제도권 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자산에 대해 기관이 선택을 하는가? 한마디로 아무 토큰이나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 금융권에서 말하는 기관 투자는 그 개인이 판단하는 소위 우리가 얘기한 리테일 인베스트먼트 투자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가? 뭐 가격이 많이 올랐는가 등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하지만 엄격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그 기준을 만족하는 그 토크 디지털 자산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 자산은 무엇을 위해 존재를 하고 시간이 지나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있는가? 법과 규제 안에서 거래 보관 보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명확한 답이 없는 디지털 자산은 아무리 화제가 되어도 기관 자본의 선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오늘 그 세미나에서도 여러 번 그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고 한국뿐만 아니고 글로벌에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분야인데요. 한마디로 그 스테이블 코인은 그 이름 그대로 가격이 안정되고 설계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점은 그 스테이블 코인이 그 투자 상품이 아니라 결제와 정산을 위한 도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 금융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현금 혹은 인터넷 위에서 바로 쓰는 달러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현금이 필요하듯 토크나 금융시장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토크나 금융이라는 게 뭔가를 한번 보면 이 자산이 소프트웨어가 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린다고 해서 그렇게 토크나 금융을 이해하면 그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토크나의 본질은 자산이 스스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 살 수 있는지, 언제 팔 수 있는지, 이자나 배당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이런 규칙들이 사람이나 문서가 아니라 자산 자체 안에 코드로 들어가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프로젝트 크립토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규제가 아니라 이제 금융 시스템 리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미국의 프로젝트 크립토는 한마디로 20세기 방식으로 만들어진 금융 시스템을 21세기 디지털 환경에 맞게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금융권이 오랫동안 혼란스러워했던 질문, 이 토큰 증권인가 상품인가? 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제도권 금융기관이 디지털 자산을 법적 불확실성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현재 그 미국의 거의 모든 그 금융 관련된 그 중앙 정부 기관들이 여기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면 그 SEC, CFTC는 이제 토큰을 증권과 상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그 디지털 자산을 기존 금융 규칙 안으로 편입하는 이러한 그 내용을 하고 있고요. 미국 재무부는 이제 디지털 시대에도 달러 중심 이제 금융 질서 유지, 그 스테이블 코인 토크나 금융을 이제 달러 시스템 안으로 편입하죠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 연방 준비 제도는 이제 디지털 자산을 결제 정산 인프라 관점에서 관리 온체인 거래와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연결 등에 대한 것들을 담당하고 있고, 미국 통화감독청,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등은 그 은행의 디지털 자산 업무 허용 및 금융 시스템 안정성 최종 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그 디지털 자산의 어떤 제도권 흡수의 단계를 한번 알아보면 그 2026년의 그 디지털 자산 시장은 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장은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는 자산과 그렇지 못한 그 자산으로 나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규제 인프라, 시장 구조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산만이 이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 디지털 융합 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한국은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에 충분한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2026년 이후의 경쟁은 기술 자체보다 금융 인프라 제도 설계 경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이제 한국의 그 디지털 융합 산업이 글로벌 레벨로 성장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 하이긴 하지만요.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제 기술을 잘 만드는가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되고, 그에 맞춰서 이 여러 가지 정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실행, 혁신,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디지털 융합산업회 세미나 개최 축하드립니다.